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승이고요. 그, 어, 오늘 저는, 이게 왜 안 보이죠? 보이네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하브마스의 그 체계하고 생활세계 그 심리나 이론을 재구성하는데, 김원식 님의 그 2009년도 논문을 이렇게 재구성하면서 약간 다르게 재구성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어떻게 지역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을 좀 고려하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체계한 심리나 이론은 한 1980년대 그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때 당시는 사회복지 체계에 의한 어떤 그런 심리나 생활세 심리나 그리고 어떤 또 신자유주의에 의한 어떤 또 민주주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드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걸 현대적인 맥락에서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생활세 심리나 이론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이 사회라는 것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어떤 정치, 행정, 어떤 체계, 그 다음에 경제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언론등과 같은 또 의사소통의 공론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 어떤 가정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인성과 우리가 의식이 자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민사회가 있는데, 하버마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그런 경제 체계의 논리나 또는 그 정치 행정 체계의 논리에서 세계가 그 공론장에 왜곡되면서 식민화되면서 삶의 의미가 소외되게 식민화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제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 시대 진단, 즉 생활 세계의 심리학 태제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 따라가면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유주의 경쟁과 효율성 논리의 전지구적 확산을 통해서 삶의 정령력이 시작되어 있다. 이게 하버마스 때보다 더 세지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제 결국 이제 경제 체계의 논리가 굉장히 이제 세진데 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세계화, 특별히 이제 금융의 세계화에 의해서 이제 하버마스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때 예상을 했죠. 어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그 민주주의 덫이 될 것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국경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그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거죠. 식민화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힘이 사실은 이제 돈의 힘이 정치 힘을 이제 이기는 이제 식민화시키는 그런 양상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보면 어떻게 보냐면은 어 우리의 그 민주주의도 국내 민주주의도 사실은 경제 또 시장의 논리 신자유주의적인 그 어떤 세계와 금융의 논리에서 심어되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어떤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들도 굉장히 보수화되는 어떤 그 우경화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런 게 심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좀 민주주의가 정치가 경제 논리 심의 생천이 있죠. 그러면서 그게 하버마스 때보다 훨씬 세졌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 정치적 배경, 즉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복지국가의 타협 자체가 오늘 침체되고 있다. 그 하버마스는 그때 이제 정치 행정 체계가 그때 복지국가화 되면서 공론장과 어떤 그 시민사회가 식민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복지국가 자체가 침식되고 있죠. 그래서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국가 체계가 그 합리적 분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면은 그 어떤 그
생활 세계를 이제 식민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공론장도 언론 환경도 다 소홀해 있고 이 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공론장이 식민화되면서도 어떤 지방 분권이 합리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이 왜곡되거나 의사소통 근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미쉐 푸코식으로 하면은 풀뿌리 권력들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 권력으로 확보하고 하고마식으로 의사소통 합리성을 좀 더 이렇게 높여서 어떤 그 중앙 그 행정 국가 체제가 지역을 시민화해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안을 고려하면서 하버마스 진단 태제에 대해서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 생활세 식민화론 핵심 내용을 가장 요약하면서 정치 사직 변화, 여기서 정치 사직 변화, 유럽하고 다른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그 변화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걸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1년도에 발간된 그 주저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생활세 식민화라는 시대 진단 태제를 했죠. 그 생활세 식민은 주체들 사이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유지는 우리의 생활 세계가 화폐와 권력, 이 화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정책체계고 권력이랑 화폐라는 건 그 경제 체계고 권력이라는 건 정책 체계를 매개하는 체계 논리에 침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론장과 함께 시민사회가 문화, 사회 인격이라는 생활세계 구성 요소들이 파괴되거나 문화적 의미가 상실되고 사실 규범들이 정당성 훼손되고 개인 인격에서 파괴되는데 지금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독일이 1980년대가 아니고 지금 2024년 현재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원래는 군사 독재가 민주화된 게 아니라 사실 자본 독재가 있죠. 그게 자본 독재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어떤 신자유 세계화, 금융화와 함께 수도권의 자본 독재가 굉장히 사실은 또 이제 소득이나 자본이 약한 지역을 경제를 또 식민화 시켰지만 또 의식 생활 세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또 또 뭐냐면 중앙 행정 체계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 지역이 식민화되고 소멸되면서 지역이 이제 합립 분권이 안 된 지역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식민화와 소외와 어떤 그런 어떤 소멸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이 있다요. 그래서 이제 전지구적 그 어떤 그 신자유주의 경쟁과 효율성 논리가 전지구적 확산을 통해서 삶의 전 영역이 시향화되어 가고 있죠. 이거 교육 자원으로 해서 미국의 그 어떤 신보수 신자유주의 어떤 그런 교육 철학이 전지구적 강화돼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그 교육의 영역도 이제 어떤 수월성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면에서 너무나 극단적 경쟁과 지배와 우열의 그런 어떤 교육 그 시장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진국가, 이런 복지국가 타협 체제가 오늘날에는 침식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지국가가 되니까, 그 개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개인화돼 가지고 울리백은 위험이 개인화다. 그래서 친밀성과 사실은 또 어떤 또 일자리 위기 이런 걸 얘기하고 지금부터 봐오면은 국가가 복지국가 탓되니까 견고하게 사회를 지키지 못하니까 액체 사회에서 액체 사랑과 또 굉장히 생존을 도모하는 어떤 액체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복지국가가 와야 되고 경제적 배제의 심화가 생활세계 식민화를 포섭될 수 없는 경제적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사회 갈등을 증가시키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는 원래 복지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점점 사회 안전 방향에서 힘들지만 유럽도 이제 그런 양상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어, 오늘 생활세계 내재하는 규범적 핵심 정의로운 사회 인정의 질서는 오늘 경제 배제, 사회적 무라, 근데 이 경제의 배제랑은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도권 모든 자본 독재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이제 정치 소외, 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고 자기 삶 문화적 배제라는 것은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식민화뿐만 아니고
합리적 분권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안 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배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2세대인 하버마스는 1세는 호르카이마 아도르 계몽 병집 태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생활세 식민화론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이제 그가 강조했던 것이 이제 호르카마 아도르는 비판 이론에서 비판적 이제 심성을 강조했는데 시민사회 공론장이 활성화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맥락 보면 이제 그 생활세에서 공론장이 활성화되는데 사실 언론을 포함해 공론장은 서울 수도권에만 있고 지역은 굉장히 약화돼 있고 그것도 이제 서울의 담론과 공론장에서 소외돼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 지역의 공론장을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의사소통 권력을 강화를 더 하죠. 그러니까 미셸 푸코시 하면 그 이제 풀뿌리 권력들을 우리가 의사소통 권력 좀 더 강화시키면서 이 의사소통 권력을 통해서 공론장에서 좀 더 의사소통 합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하면서 우리가 또 지역 자치 분권을 강조하면서 합리적 분권 가운데에서 지역 주도적인 또 미래를 열어가야 되고 좀 더 창의적 미래를 열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어야지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메가시티나 메가리즘의 덩치만 키워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대항하겠다. 그래서 설매를 넘어서겠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세계가 식민화되는데 지역이 특별히 식민화돼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체들이 그 뭐냐면은 행정적인 자치와 또 적극적 시민성의 주체가 되고 또 풀뿌리 민주 읍면동 수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가꾸면서 이 풀뿌리 주체들이 합리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사소통 합리성을 더 강화하면서 생활생활 건강의 공론전과 우리 시민사회를 강화하면서 화폐와 권력을 매개하는 체계 논리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다른 맥락이죠. 하버마스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물질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상징적 재생산이 있는데 지역에서 상징적 재생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맥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체계의 서울 중심적인 체계 또는 신자유 세계화와 서울 중심적인 자본의 체계, 경제 체계로부터 우리가 생활 세계가 좀 자생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생활세계 침입하는 그 식민화하는 그런 어떤 우리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세계가 문화적 정토를 유지하고 사회적 정당성 지탱하며 개인의 인격성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문화적 의미 전수와 창출, 사회 질서의 정당성 유지, 그리고 인격의 존엄성 등은 화폐나 권력의 매체를 통해서 구매나 강제될 수 없지만 그게 너무나 지역을 식민화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탈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폐나 권력의 논리가 너무 지역에 침투하게 되면은 문화 차원에서는 의미 상실이 강화되고 사회 질서의 규범적 정당성 훼손되고 아노미 상태를 겪게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지역의 심지만 정치인들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정치인들이 아노미 상태에 있다고 봐요. 뭔가 어떤 규모적 방향성, 미래를 향해서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정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폐나 권력을 매체로 하는 체계의 논리 침식은 생활세 전반에 대한 문화 효과를 산출하면서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지속된 생활세계 질서를 교란, 훼손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시민들은 시장 논리 침투, 국가 관료 일방적 결정에 우리가 저항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복지 체계가 아니고 중앙 행정 체계의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침략과 또 그 자본 권력의 침투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시민들이 제대로 이제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분배 갈등, 또 교육의 우리가 식미나 또 의료의 식미나 환경의 식미했죠. 뭐 원자력 같은 건 다 부산 지역에 다 이렇게 배치하고 서울은 안 하고 또 인권 참여 등을 일반 사람들의 삶의 질을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미나 이런 대항하고 저항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인간은 노동한 존재일 뿐만 언어라는 존재죠. 근데 사실은 이 언어라는 존재에서 그 언어를 잘 사용했는데 사실 아도르노식으로 하면요. 언어라는 것은 이게 지배의 도구일 수 있고 사실 저항의 도구일 수 있는데 서울의 공론장의 언어들은 자꾸 지역을 지배하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하부마식으로 하면은 이 언어를 통해서 상호적 인정을 통해 공존을 지향 가운데서 의석성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관세의 식민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적 식민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의소통 권력을 확보하고 의소통 합리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복지국가 행정체계였지만 지금은 뭐냐면 중앙직시 행정체계가 또는 신자유주의 금융 권력과 어떤 또 서울 중심의 자본 권력들이 우리를 식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맥락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하버마스도 강조한 신자유주의 전 지구적 확산은 이제 자본의 어떤 다른 영역의 심리나 어떤 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전 지구적 어떤 그 신자유적 세계와 금융화는 사실 중앙의 민주주의도 침식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더 이제 침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침식하는데 우리가 이런 돈 논리, 자본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한디스 통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본의 지배가 너무 세지면서 대중문화는 삶의 진정성 무관한 오락이 되고 교육은 우리나라 경쟁 논리에 지배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자본과 연결된 어떤 교육의 논리가 서울에 거의 이제 경쟁 논리에 너무 함몰돼 있고 사실은 너무나 어떤 경쟁과 지배와 어떤 또 서열 아이돌 가운데 서울에 거의 뭐 좋은 대학교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도구적 이성을 기르는 대학은 굉장히 서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소비지향 대학들은 정치 무관심이 급수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들은 어떻게 수도권 서울공화국의 거대 양당들은 서로를 어떤 이제 필요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정권도 아닌데 또 수거 보수 정권이 70년 동안 가두제 형태에서 수월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지역 소멸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활 세계의 식민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역은 전 지구적 시장화와 또 금융화에서 중앙 지배의 자본 권력에 의해서 양극화 불평등과 고통당하고 있고 또 어, 사실은 그 당시 국민국가 단위 정책 자율성이 있었죠. 복지국가. 그런데 이제 신자유 세계가 되면서 국가 단위 민주주의와 함께 복지가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도 신자유주의 어떤 식민이됐지만 지역이 더 그렇다는 거죠. 오늘 가속화되는 지구화는 이러한 어떤 맥락 속에서 또 노동의 유연화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위기를 강하고 친밀성 위기가 됐는데 어쨌든 전 지구의 자본의 이동과 경쟁 속에서 국민국가 단위 자율적 정책 수행 축소되고 민주도 약화되면서 오늘 복지국가 신규 구태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복지를 해본 적도 없는데 지금 그 속에서 굉장히 그 양극화 불평등이 강화되면서 사실 서울 쪽에서도 굉장히 그 사회 약자들이 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역은 더욱더 식매되면서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전주가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는 그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죠.
취업기를 원체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청년 실업자나 만성적 실업자와 같이 경제적 배제된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고 또 이게 친밀성과 이제 일자리 위기가 이게 위험 사회적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범하는 청년들 삶이 쓰레기 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와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의 친밀성 위기, 일자리 위기와 또 조선 위기가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생활세계 식민된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지역의 소멸과 이런 게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다 봤을 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이제 생활세 식민화에 있어서 결국 중앙이나 지역이나 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화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국가 단위나 지역 단위에서 이제 왜곡되고 식민지배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뭘 얘기하면 중앙 체계에서 중앙 행정 체계, 정치 행정 체계에서 지역이 식민되기 때문에 합법적 분권과 합리적 분권과 지방자치 필요하고 또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부만 생활사회 식민에 대한 재구성에서 사회적 삶의 문화적 무시나 현대사회 갈등의 핵심적 요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해봤는데 이를 통해서 이거는 먼저 경제적 배제, 문화적 무시 각각이 상이한 발생하며 상위 결과가 났고 그에 따라 사회적 저항 주체나 저항 목표 역시 상이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특별히 이제 저는 뭐냐 하면은 어차피 그 돈의 제국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울이나 지역이 힘들지만 뭐 지역이 더 힘들죠. 서울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독특하게 중앙행정체계에서 복지처 체계가 아니라 행정체계에서 지역이 식민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화되는 지구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는 뭐 서울이나 부산 다 식민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지역이 많이 식민되지만 또 이 사회 양극 불평등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역에서는 더욱더 지역 소멸같이 지역의 어떤 민주주의 훼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인정의 규범, 민주주의 규범이 훼손되는데 특별히 지역은 우리가 중앙행정체계로 말미암아 지역 소멸이 더 심하고 지방자치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 합리 분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정치 권력 침해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미실 뽑고 말하는 파편화된 권력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가지면서 하버마스 말하는 합리성을 통해서 지방분과 지방자치와 공론장과 생활세계의 어떤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대항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 확장 심화가 있는 특별히 중앙행정체계에 의한 어떤 그런 민주주의 소외를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화하면서 또한 어떤 또 약간 우리가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해됐기 때문에 메가리즘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경제적 배제의 문제를 또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분과 지방자치를 통해서 중앙행정체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심해됐다는 걸 깨닫고 시민들의 의사소통 권력과 의사소통 합리성을 확보하면서 삶의 시장화와 국가 관료화된 의사결정 방식을 제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정치 설명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도 중요하겠지만 직접민주를 또 결합하면서 수기민주 강조, 특히 지방분권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굉장히 이것을 확대해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또 어떤 경제적 식민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메가리즘이나 메가시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버마스의 그 체계의 생활식 식민화론을 지금 이제 우리 그 식민지 소멸하는 지역 중심으로 봐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본 독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메가시티나 메가리전의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중앙행정체계, 정체계, 행정체계에 의한 어떤 지역의 정치 식민화 그래서 그 어떤 그 뭐냐면은 지방분과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통해서 이런 식민화를 벗어나는
의사소통적 권력과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모색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버마스의 생활적 시미나론을 지금의 맥락에서 새롭게 우리가 구성하고 적용하는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들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